오늘 이야기 같이 나눌 글 쓰는 권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계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네요. 맞아요. 그림을 그릴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서 그림을 그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그게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내면으로 침전하는 느낌으로 계속 저를 위해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녹화하는 것들도 정말 이걸 누가 보나?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요. 맞아. 그냥 미술계 작업 자체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관객을 상정하는 것의 문제. 그것 관련해서 사실 이번 난지 레지던시 스튜디오에서 작가님이랑 저랑 이제 스튜디오 비짓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파생된 뭐 글이 생산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글도 사실 편지로 썼잖아요. 이게 사실 편지가 아닌데, 그리고 이게 이세준 작가만 읽게 되지 않을 게 뻔한데, 굳이 어떤 이세준 작가에게라고 쓴다거나, 특정한 관객 혹은 특정한 이 편지를 읽어줄 이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해 줄 것만 같은 사람을 상정하고서 뭔가 작성한다는 거,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 그냥 편지의 형식을 빌린 건데, 편지가 아닌데, 그런 게 그 관객과의 관계 같은 것들을 복잡하게 좀 상상하게 만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미술 작가들, 동시대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역학 속에서 뭔가 볼 수밖에 없기도 하고, 관객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괜히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네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작업을 한다는 거가 저한테는 조금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난지 오픈 스튜디오를 결국은 온라인으로 완전 전환해가지고 100% 온라인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온라인 작업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저는 언제나 그림을 그릴 때 제 그림이 이 물질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이미지와 물질이 거의 5대5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이식하다 보니까 그 물질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부분은 없어지고 이미지만 남아있는 상태면은 제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의 절반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절반을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있었던 저의 생각들이나 아니면 제가 끌어온 레퍼런스들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하이퍼링크로 넣는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물질의 레이어가 빠진 대신에 어떤 다른 의미의 레이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 방식을 새롭게 구현했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 작동 방식이 너무 흥미로웠던 게 페인팅과 이제 페인팅이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물질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구체화된 형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이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놓은 그 작업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 되게 레이어가 복잡하더라고요. 그 텍스트 레이어이긴 하지만 그 하이퍼링크라는 형식 자체로 그림과 텍스트가 겹쳐 있는데 그것이 마치 어떤 레이어가 작동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하이퍼 텍스트로 작동하는 측면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 하이퍼 텍스트 자체가 예를 들면 그 텍스트들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되게 다른 것들. 예컨대 뭐 그냥 기사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뭐 사전적인 정의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 중에는 편지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뭐 작가님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 이런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해도 그 질감이 다른 다양한 텍스트들이 이렇게 레이어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 모습 자체가 되게 페인터리하다. 그 작동 방식이라는 말을 또 작가님이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작동 방식은 페인팅에서 회화에 있어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를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전시에서 그림을 한 20점 정도 걸었어요. 커다란 메인 그림을 조그만 것들 빼고. 근데 이 20점의 그림들이 다
다르게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시를 구성했었었는데요. 이미지는 비슷해 보여도 기획전처럼 여러 명의 작가가 전시를 만든 그런 전시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들은 이 그림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그런 도상을 쫓아갈 수 있고, 또 아니면 다른 것들은 되게 이런 표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터치, 신체성 이런 부분들로 쫓아가야 되는 것들, 아니면 색채적인 상징이라든지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레이어를 쫓아갈 수 있는 것들, 그리기의 방법,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회화를 읽을 수 있게끔 구성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저한테 그게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거에 이제 다른 작가들이 전시를 구성한 것처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예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을 여러 사람이 함께 그린 것처럼 예. 각 레이어를 그게 겹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문 밖을 볼 때 눈이 작동하는 방식하고 지도를 볼 때 눈이 작동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그 경험을 어떤 보기 위한 준비를 스위칭하면서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작동 방식을 다르게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저는 결국 계속 제가 저의 작업을 뭐 짧은 문장으로 정의할 때 저는 이 세계의 모습을 반영한 그리기의 방식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모순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의 역설처럼 느껴지는, 예를 들면은 세상에 되게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들이 서로 다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가 다 상충되잖아요. 서로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냥 물리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뉴턴의 세계에 살았을 때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세계였는데, 그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어떤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복잡한 더 거시적인 것들의 세계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다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오면서 퀀텀의 세계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디지털적인 세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 다른 어떤 체계들을 통합하고 싶어 해요. 대통일 이론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충돌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패러독스인 것들이 제가 느끼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 충돌하고 있으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묘하게 얽혀있는 모습의 그런 혼돈스러운 상태? 완벽하게 다 섞여가지고 회색이 돼버린 게 아니고 각자의 색깔을 내면서 섞이고 있는 과정의 상태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게 나중에는 결국 보는 방법의 차이, 아니면 작동 방식의 차이로까지 더 나아가게 된 것 같아요. 작가님의 작업이 흥미로운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난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을 옮겨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게 세계의 존재를 옮겨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 혹은 세계의 그 존재 방법론 자체를 옮겨낸다고 하시는, 그리고 그게 뒤섞여 있는 것을 옮겨내고 싶어 하시는 뭐 욕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어떤 그것 자체가 어떤 작업의 힘이 되기도 하겠죠? 그 이번에 온라인으로도 가져간 게 이번 스튜디오에서 새로 작업하신 저 작업이잖아요. 뭔가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 작업에서 조금 어떻게 녹여냈는지 구체적인 이미지를 조금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세계가 아주 멸망해 버린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서 거기서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거를 그리는 걸 보통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세계가 바뀌어 버린 이유라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지고 이 새로운 일상이 돼버린 것도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도 어느 부분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맞는 그림을 그려줄게, 이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줄게 하고 종말 이후의 세계를 그린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거를 이렇게 인용해 온 거고요. 그래서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장르가 갖고 있는 어떤 뉘앙스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클리셰들을 좀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그림 안에 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성이 떨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비라든지 아니면 문명이 막 번성했다가 그 문명 자체가 붕괴를 맞이한다든지. 좀비도 있었나요? 숨겨져 있어요.
터치를 쓰면서 어떤 느낌으로 간다면은 그런 느낌일까? 그런 느낌이 나는 터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비라는 애가 갖고 있는 색깔들 같은 것들을 섞어 쓰기도 하고. 그럼 저쪽에 이제 구상을 뒤덮고 있는 가장 위쪽을 레이어의 저런 추상적인 면들이 약간 그런 심상 혹은 그러한 예, 여러 가지 심상들 있죠. 좀비에 관한 심상도 있을 거고, 제가 그림 안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를 표현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리면 될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그리면 될까요? 그게 이제 작동 방식인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스크를 그려 상징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색깔로 환원시킬 수도 있는 거고, 붓터치의 속도라든지 그 작동 방식들이 보편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되게 주관적인 작가의 작동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추상적인 면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뭐 아까 좀 힌트를 주신 것 같기도 한데 저 추상적인 면들에 대해서 저 추상적인 면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것 또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속도를 차이를 많이 줘요. 붓을 칠하는 속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가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걸 상상하는 거죠. 되게 많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배치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엄청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보는 분들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명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까 말한 형용사적으로 또는 부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어요. 작가님의 작업에서도 그 되게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의 문제가 되게 흥미로운 거죠. 자연과 인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구분이 안 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은근히 되게 어떤 자연, 예를 들어 아까 산 이야기도 하셨고 막 새도 그리시고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리시잖아요. 자연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공물을 그리지 않고 자연물을 그린다 막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바라보는 것들을 그리고 특히 저는 직선적인 요소와 곡선적인 요소들 아니면 그 프리드로잉적인 선과 제가 마스킹을 해가지고 쫙 발랐을 때 나오는 선의 그 선적인 감각의 차이가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작동 방식의 차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돌시키고 싶어 해가지고 자연물과 인공물을 자연스럽게 병치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갖고 와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수집한 것들 그런 것들 안에 자연물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제 그림의 작동 방식이나 구조에 대해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저는 페인팅을 하는 사람이고 이 조형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원하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방법론을 만든다고 말하면 되게 모더니즘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세계를 어떤 새로운 그리기의 방법을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려내는 것들이 저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려낸 그림 자체가 이 새로운 세계에 보는 방식을 담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은 새로운 조형성으로 연결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림이 그냥 이렇게 일견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시끄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엄청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세대 이후 아니면 미래 세대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미적인 조형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새로운 조형성, 그러니까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들인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화면 안에서 어떤 구조가 완성되어 가고 있지 않나. 제가 지금은 조금 헤매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아, 이 부분을 이 사람이 보고 있었고 이런 거를 그리고 싶어 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헤매는 것 자체가 어떤 이미지로 드러나고 방법론의 충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이거 자체가 오히려 어떤 작가님의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 작업 이후에 좀 이제 뭐 다음 작업의 계획이라던가 혹은 뭐 좀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 같은 게 또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제가 이제 뭐 선생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한 화면 안에다가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녹여 넣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저는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커다란 그림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가지고 제가 처음 전시를 했고, 그게 저의 작업의 시작이었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화면 안에 넣으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의 작업들인 거고,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다 다른 작동 방식을 갖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연구했었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다른 작동 방식으로 나와 있는 개별적인 독립적인 페인팅들을 다시 이 사이에 어떤 브릿지 같은 거, 조인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모든 그림들 다시 또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들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렸던 작업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그리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걸 처음에 생각한 이유는 그 브릿지를 그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작업과 이 작업 다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미지도 완전 다른 작업인데, 이 두 개의 그림을 놓고 그 가운데 얘를 연결하는 작업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저한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지와 여기서 이미지 합치기 위해서 나오는 추상적인 부분들, 여기에서의 작동 방식과 여기에서 작동 방식을 섞기 위한 어떤 저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을 떼어놓고 보면은 제가 계속 추구했던 서로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충돌하고 있고 대비되고 있는 어떤 커다란 낙차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신작 너무 기대되네요. 뭐 내년에 어떻게 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직 전시 계획은 없는데 열심히 노력해 봐야죠. 그렇군요.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어떻게 잘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 잘 부탁하는 건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보시고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까요?